블라디미르 푸틴은 오늘 러시아가 중동에서 미군을 제거하기 위해 이란에 정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고 곧바로 도널드 트럼프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이전에 백악관에서는 크렘린에 전쟁에서 이란을 돕지 말라고 요청했고 러시아가 이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오늘 러시아가 미국에 거래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모스크바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한다면 이란의 중동내 미군 시설 좌표를 포함한 첩보 정보를 넘기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은 트럼프가 러시아 석유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협상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결렬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크렘린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미국과의 3자 협상이 중단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부터 가장 흥미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러시아는 이란 전쟁을 배경으로 미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전쟁에 참여하려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상 외에도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친구 스티븐 위트코프의 주장과는 달리 모스크바는 미국에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은 크렘린이 이란과의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에 있는 미국 군사시설의 정확한 좌표와 같은 정보를 이란에 제공하지 않는 대신 워싱턴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관련 첩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협상 과정을 잘 아는 폴리티코의 두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한 제안은 러시아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트럼프 행정부의 특사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회의에서 스티븐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에게 전달됐습니다. 참고로 바로 그때 스티븐 위트코프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이 러시아에 이란과 첩보를 공유하지 말라고 요청했고 크렘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티브 위트코프는 우리는 그들의 말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러시아가 단순히 첩보를 계속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란 정권에 무기까지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티코지는 미국이 러시아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전했지만 이런 제안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유럽 외교관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모스크바가 시도하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유럽과 미국 사이에 쐐기를 박으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서양 횡단 관계에 있어 중요한 시점입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오늘 나토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는 것을 거부한 데 대해 분노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그는 나토 동맹국들을 겁쟁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한 외교관은 러시아의 제안을 터무니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제안된 거래는 아마도 유럽에서 커져가는 의심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 스티븐 비트코프와 키릴 드미트리예프의 이런 반비공개 회동들이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의 구체적인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모스크바가 이를 두 강대국 간의 거래로 도널드 트럼프 팀을 유인할 기회로 보고 있으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그냥 소외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노려온 것입니다. 모든 협상을 양자 형식, 즉 트럼프 푸틴 간의 대화로 한정하고 세상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순간이 있습니다. 전날 크렘린은 미국의 중재로 진행되던 우크라이나 관련 3자 평화협상이 중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실은 러시아 독재자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밝혔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유로 인한 상황적인 일시 중지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기자마자 세 당사자 모두의 일정이 조율되자마자 특히 우리 미국 중재자들의 일정이 맞춰지면 그들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때 이 일시 중지가 해제되어 또 한 번의 3자 협상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을 초점을 맞춘 러시아 미국 양자 실무그룹의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블라디미르 푸틴이 도널드 트럼프를 이란 전쟁 문제를 통해 완전히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 문제 관련 미국에 여러 제안을 했으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미국은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이 이란의 모든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옮기자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트럼프는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그 이유는 그 우라늄을 자신이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인들은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영국을 포함한 국가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같은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미국 행정부가 세계 에너지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에 대한 제재를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유럽연합과 영국이 트럼프의 이란 전쟁 동참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들 국가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후 드미트리예프는 다시 우크라이나 문제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의 나토 동맹국들이 이상하게도 우크라이나는 지지하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식이었죠. 유럽인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만 미국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주장을 미국 정보 공간에서 온갖 방법으로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생각을 비트코프에게 전화를 했었고 그가 이를 트럼프에게 전달하도록 하려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전쟁이 시작된 첫날부터 이란과의 정보 교환과 군사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모스크바는 테헤란이 이 지역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도록 위성 사진과 드론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과의 정보 교환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연관성을 시사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어쩌면 조금 약간 이란을 돕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마도 그도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맞죠? 다행히도 미국은 다른 모든 지원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와 계속해서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시 동안 정보 교류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오벌 오피스에서 만난 뒤 실패로 끝나 워싱턴이 정보 교류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젤렌스키에게 지도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미국 측의 갑작스러운 정보 교류 중단은 당연히 동맹국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경쟁을 불러일으켰고 치유와의 파트너십 관계에서 깊은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때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안심시키기로 했습니다. 한 유럽 외교관은 사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뉴엘 마크롱이 1월에 이미 이렇게 말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위한 모든 군사 정보의 3분의 2는 바로 프랑스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3분의 2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크롱의 말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3분의 2의 정보를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로부터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교환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대부분의 지원을 중단한 이후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남아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축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재정과 군사 지원의 대부분을 말입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나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맹국들, 주로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에 무기 대금을 지불하고 그 무기가 우크라이나 군대의 손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죠?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계속됩니다.